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숨은 뜻과 그 다음에 실제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시간에 김소환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어저께랑 오늘이랑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또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사실 제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근데 뭐라 했습니까?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지만, 그죠? 시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올라타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코스피는 오늘 코스닥보다는 약했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좀 쏠렸는데 지금 전에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작 가격을 지금 넘보고 있어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98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장 막판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누가 유도를 했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관여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고,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어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이 좀 높은 애들 위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애들도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 거의 본전급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사실 시장의 슈퍼스타는 LG전자였죠. 예, LG전자가 시가총액 27조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2.8% 움직이는 흐름이 완전히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예,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래가 나오고 나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죠? 주가가 쭉 땡겨줬는데, 쭉 땡겨주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박스를 어디서 어디로 그었어요?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었죠. 13만 5천원, 5,900원에서 15만 1,000원. 그래서 보시면은, 올라가려고 그러면 떨어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딱 뚫어주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오늘 그 자리를 뚫어주면서, 12% 가까이 상승을 해줬다. 어저께 기아차가 올랐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다가, 그죠? 이 자리에서 박스를 형성하다가, 방금 LG전자보다는 조금 더 낮은 박스긴 합니다만, 이렇게 박스를, 유지를 했었죠. 이런 박스를 유지를 하다가, 이 자리를 뻥 하고 뚫어주니까 강하게 상승을 한, 이런 흐름을 이런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을 바라볼 때 차트만 보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하면은 이 하나 끼워 맞춰지지 않는 이런 퍼즐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내용까지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돈의 흐름과 내용과 접목시켜서 조금 더 질 좋은 종목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LG전자가 사실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LG전자 그거였죠.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정말 모든 관점에서 쳐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즉슨 모바일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이 사실 발목을 계속 잡고 있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지금 어디에다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까? LG전자가 집중하려는 곳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에요. 그러니까 LG전자뿐만 아니라 LG이노텍도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 끝났냐? 뭐 예를 들어 오늘 주가가 8% 오르고 우리 모바일 안 하고,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나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끝나냐는 거죠.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당장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LG전자가 지금 당장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조심할 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제가 맨날 항상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걱정하지는 마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냐라는 거냐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코스닥 코스피의 그림을 봤을 때는 시장이 되게 과열된 게 맞아요, 사실. 그죠? 3,000을 넘고 굉장히 빠른 속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개별주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현대차가 올라가고, LG전자가 올라가고, 뭐, 셀트리온은 아니죠. 지금 바이오는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확 죽고 LG전자가 올라가고 LG전자가 확 죽고 현대차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조금 뭔가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굳건하게 버텨주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현대차도 굳건하게 버텨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동반 상승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뭐 이런 날이죠. 1월 11일 같은 날 두 섹터가 갑자기 동반 상승을 하면서 현대차는 뭐 20 몇 프로, 그다음에 막 삼성전자는 막 10% 가까이 상승을 나올 때, 저는 랠리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계속 돌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LG전자, 삼성 SDI 이런 거 지금 매매하기에는 좀 늦었잖아요. 사실 매매하기에는, 그죠? 그러면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덜 오른 녀석들, 뭐 그런 애들 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은 이제 네페스라든가, 그죠? 네페스라든가, 그 다음에 네페스 아크, 얘네 자회사죠. 네페스 아크 더 많이 올랐네. 하나 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이 지금 추세를 계속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is my friend라는 얘기도 있죠. 추세가 한번 잡혔을 때 거래량을 집중하시면 돼요. 거래량. 예를 들어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어디가 최고였어요? 여기죠. 여기 이 거래가 최고였어요.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죠. 그죠?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여기 구간이 다 매수 포지션이다, 매주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해드릴 예정인데, 그 내용들 자체가 차트를 보는 법이에요. 차트를 보는 법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차트고, 전 세계가 다 똑같죠. 비트코인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선물도 똑같고, 옵션도 똑같습니다. 차트 모양은. 돈의 움직임, 시간에 따른 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생기신다 그러면 시장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은 계속 가는 장세예요. 조심은 하되 절대로 움츠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수환이었고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